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소공포증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고소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증상이다. 이 증세는 개인의 경험, 성격, 환경이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당사자의 일상생활, 대인관계, 직업, 교육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증상이 지속되면 당사자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 사회생활, 구체적인 행동 등을 자제하게 되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생활의 질이 저하되고 사회적 원활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증상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발생 원인으로는 과거에 경험한 트라우마, 유독한 인간관계, 일 또는 경제적인 문제, 성격 등이 있다. 불안감이 지속되면 더욱 경직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기에 스트레스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치료 방법으로는 코그니티브 비헤이비어럴 치료, 임퍼소널 프로세스 접근법, 심리적으로 중재 등이 있다. 이러한 치료들은 당사자의 개인적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치료를 받는 동안 당사자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자신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배울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고소공포증을 겪는 당사자는 가능한 한 점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는 불안감을 완화하고 증세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강압공포증은 일종의 불안장애로 공간에서 갇혀 있거나 탈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증상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심각한 불안, 소양감, 맥박 증가, 땀이 많이 나는 등의 신체적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면 사람들은 그 자체와 관련된 상황을 피하려 하며 대개는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만 있는 것이 더 두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을 일으키는 상황은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강기에서 갇히는 것,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이나 옥상 또는 터널처럼 답답하고 차가운 공간 속에서 각 직종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극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심할 경우 패닉 공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강압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용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분주감을 떨쳐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적절한 숨쉬기 방법,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선생님, 치료사 또는 전문가들에게 상담 및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악몽공포증은 악몽을 꾸는 것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끼는 신경과학적 증상입니다. 이 증상은 대개 심리적인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악몽공포증을 겪는 사람들은 자주 악몽을 꾸며 꿈에서 체류하는 동안 불안, 공포, 두려움, 불안정 등의 강한 정서적 신호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악몽은 대개 현실과는 매우 다른 상황과 사건을 포함하며 동일한 악몽을 반복해서 꿈에 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증상을 겪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불안, 피해올 만한 것들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불안, 두려움, 불안정 등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몽공포증은 신경과학적으로는 뇌가 명상의 상태에서도 활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 저하된 뇌부 전자기파 활동 등과 연결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감정적 지속성을 보존하는 방법, 신경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등 대사를 통해 수행되는 겁니다. 통상적인 치료법으로는 심리치료,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치료 방법은 각자의 증상, 성격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개인 맞춤형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회공포 소셜 앵자이어티 디소어더는 대중 앞에서 발언하거나 기념일 행사와 같은 특별한 행사를 할 때 대중 앞에 서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증세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모르는 사람들 앞에 나서면 긴장하고 조급해지는 것은 보통 일이지만 사회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보통적인 불안 상태가 지나치게 발전된 것입니다. 사회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대중 앞에서 잘못된 것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너무 많은 걱정을 하며 이는 종종 공격적이거나 비판적인 타인들의 이러한 염려를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집착은 이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사회공포증의 증상에는 불안, 충분하지 않은 능력, 자신감 결여, 마음이 떨리는 감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들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모임에서도 사회공포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회공포증은 심리적 요인,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발생합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치료, 심리치료, 행동치료 등의 다양한 치료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공포증은 치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치료하지 않으면 이들은 그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사회적, 직업적, 교육적 성취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낯선 사람 공포증은 일반적으로 대상을 모르거나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상황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증세입니다. 이러한 공포증은 사람들과의 교류와 대화를 피하거나 방해할 수 있고 사회적 활동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 공포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포증은 과거에 나쁜 경험을 한 경험이나 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인 요소나 생물학적인 변화도 이러한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 공포증의 증상은 주로 불안, 공포, 소외감, 스트레스, 자살 충동 등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종종 회피, 추상화, 자기비하, 긴장, 불안감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말을 걸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고 사회적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치료를 받는 것이 또 다른 대안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학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은 경제 및 인적인 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매일 건강한 생활 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수면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계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기회를 찾는 것이 이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혈액 공포증은 혈액, 주사 또는 수술 등 혈액이 나오는 상황을 보거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불안감과 두려움이 커지는 증상입니다. 이 증상은 일반적으로 강한 불안감, 건조한 입, 식은땀, 심장에 뛰는 소리 및 속도 증가 등의 신체적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이 자주 반복되면 이들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외출을 최소화하고 의료 절차를 받을 때까지 무서운 상황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혈액 공포증은 정서적인 감정, 인지적인 행동 및 생체적인 반응에 모두가 조화롭게 작용한 결핍 상태에 기인합니다. 이를 치료할 때는 대체적으로 행동치료, 인지치료 및 약물치료 등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증상이 심각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확한 치료법은 치료 방식, 개인 특성 및 증상의 심각성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인간의 심리와 생리적 반응이 긴밀하게 작용하는 복잡한 증상이므로 전문가와의 꼼꼼한 상담과 진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동물 공포증은 동물들을 보거나 접할 때 불안감, 공포,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증상입니다. 이 증상은 다양한 동물 종류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정서와 경험에 따라 다른 정도로 나타납니다. 동물 공포증의 강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가벼운 불안감부터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되는 수준까지 다양합니다. 동물 공포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부모나 가족 중 동물 공포증이 있는 경우 해당 개인들도 동물 공포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예전에 동물과 관련한 나쁜 경험이나 긴 시간 동안 동물과 접촉하지 않았던 경우 동물 공포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물 공포증의 증상은 다양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불안감, 공포, 심장이 빨리 뛰는 감정, 호흡곤란, 담이 많이 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동물들이 보이거나 동물들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 공포증은 다양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주요 치료법으로는 노출 치료, 치료적 재반응, 산술적 스트레스 관리, 위약품 치료 등이 있습니다. 노출 치료는 점진적으로 동물과 접촉해 가며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치료적 재반응은 불안한 상황에서 나쁜 감정 공포, 불안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산술적 스트레스 관리는 운동, 요가, 명상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의약품 치료는 일부 개인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동물 공포증은 힘든 증상이지만 알맞은 치료법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발생 원인과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높은 장소 공포증은 고도가 높은 곳에서 머물거나 물체와 가까워진 상태에서 떨어질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증세이다. 이러한 공포증은 일반적으로 고도가 높은 건물이나 탑, 높은 산봉우리, 항공기, 구조물의 높은 부분, 다리 등과 같은 높은 장소에서 발생한다. 이 증상은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어도 불안과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공포증은 일상생활에서 활동을 제한하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 이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인지행동요법, 뇌전기자극요법 및 약물치료 등이 있다. 인지행동요법은 개인이 높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들을 인지하고 불안한 생각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호흡운동, 근육이완 등이 쓰인다. 뇌전기자극요법은 뇌를 자극하여 공포에 대한 반응을 감소시키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자극 기법 중 하나로 기관지 척추 연결 자극 증강 및 분극 기술이 포함된다. 약물 치료는 의료 전문가나 정신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된다. 이에는 항안정제, 항우울제 및 항불안제 등이 있다. 약물 치료는 다른 치료 방법과 함께 사용될 때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높은 장소 공포증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각 개인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전문적인 치료 지원을 받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닫힌 공간 공포증은 공포증 중 하나로 좁은 장소나 닫힌 공간에 갇혀 있다고 느낄 때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는 증세입니다. 이 증상이 지속되면 심한 경우 패닉 발작 등의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증상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엘리베이터, 지하철, 비행기, 차량 등 닫힌 곳에서 데리고 있는 것들 중 일부가 이 증상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이 증상은 염증성 장애, 뇌외상, 유전적인 요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평가와 투여법을 위해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건조한 입, 심장이 뛰는 느낌, 숨을 쉬기 어려움, 우울감, 공황 발작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뇌와 신체가 지속적으로 공포와 불안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새로운 자극에 대한 대처 능력이 낮아져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뇌의 심리학적 공포가 감소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뇌의 공포를 유발하는 생각을 규제할 수 있는 집중력과 자기 통제 능력을 향상시키는 행동요법,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수면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법으로는 항우울제, 안정제, 베타 차단제, 항히스타민제 등의 약물요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사용법은 의사와 상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치료가 잘 적용되면 대개 증상이 완화되어 원활한 생활을 하며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닫힌 공간 공포증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정확한 평가와 치료법으로 극복 가능한 증상입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식물 공포증은 심리적인 질환 중 하나로 꽃이나 나무, 잡초 등 식물을 보면 불안한 증세를 보입니다. 이 증상은 보통 개인마다 그 정도가 다르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물 공포증은 단순히 식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식물과 함께 있을 때 물을 주거나 가꾸는 일 등과 같은 일상적인 행동도 불안한 상황을 만듭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대개는 자극적인 정서, 두려움, 공포, 불신 등으로 나타납니다. 식물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과거에 식물과 관련된 유해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에 식물을 가지고 놀다가 벌레나 해충 등으로 인한 불쾌한 경험을 한 경우 그들은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식물을 불안해하게 됩니다. 식물 공포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리치료에서는 식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훈련합니다. 약물치료에서는 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불안감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식물 공포증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식물 공포증과 관련된 어떤 증상이라도 발견된다면 즉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1번째 이야기입니다. 먹는 것 공포증은 일명 식품불안증으로도 불리며 음식물을 먹을 때 불쾌한 물질이나 세균, 바이러스 등이 들어있을까봐 걱정하거나 특정 음식을 먹으면 나쁜 병이 나올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은 음식을 통제하는데 심각한 고통을 느끼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증상으로 인해 영양성 부족 및 체중 감량,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증상은 대개 산업화된 국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안전성과 관련된 많은 정보에 노출됨으로써 초래됩니다. 먹는 것 공포증은 일반적으로 외식 문화가 발전되고 다양한 음식이 제공되며 음식의 안전성과 위생 문제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증상을 겪는 사람들은 자신이 먹는 음식을 완벽하게 검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과도한 손씻기, 음식에 진하게 조리, 초보적인 기술로 만든 음식을 먹지 않은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심한 제약을 유발하고 식사 문화와 통상적인 사회활동에서 차단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먹는 것 공포증을 겪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물의 안전성과 위생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습득해 식품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심리치료나 조절행동치료, 대인관계 치료 등의 다양한 치료 옵션이 있으니 병원을 찾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세포포포증은 일종의 불안장애로 옷과 같은 물건들이나 보드카나 증류수 등에 있는 세포, 소독제 등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세는 일상생활에서 근무, 교통수단 이용, 쇼핑 등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종종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심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세포, 소독제 등과 같은 물질에 물리적으로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이들 물질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부정적이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보의 맹목적인 숙지 등이 증상 발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포포증의 신체적 증상으로는 불안, 긴장, 떨림, 호흡곤란, 두통, 근육통, 어지러움 등이 나타납니다. 또한 세포, 소독제 등이 있는 환경에 노출될 경우 설사, 구토, 소화불량 등과 같은 식도관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포포푸증의 치료 방법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불안 감소를 위한 행동요법입니다. 이는 혼자서 구현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계단식 접근과 함께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행동요법을 적극 활용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동요법 및 휴식요법, 요법을 통해 불안을 관리하고 상담과 치료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일반적인 불안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같은 각종 환경 변화 및 불안 장애 치료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이야기입니다. 광장 공포증은 넓은 공간, 특히 광장에서 머무른 것이 두려움을 일으키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신질환입니다. 이 증세를 느끼는 사람들은 광장이나 넓은 공간에 있는 것이 불안하고 겁난다고 말합니다. 광장 공포증의 증상에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 땀이 많이 나는 것, 숨이 가쁘게 차는 것, 어지러운 느낌,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증상이 광장이나 넓은 공간에서만 나타납니다. 광장 공포증은 일상생활에서 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광장이나 넓은 공간을 피하게 되면 자신의 여행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두게 됩니다. 때문에 증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치료를 받으면 치료 과정이 대단히 간단해집니다. 대부분 치료 방법에는 인지행동치료, 약물요법, 교육 프로그램, 심리치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광장 공포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광장이나 넓은 공간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리면서 스스로에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 꾸준한 운동, 긴장해제 운동 등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장 공포증은 정신질환 중 하나로 치료 시간은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큰 폭의 치료 효과를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자신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14번째 이야기입니다. 죽음 공포증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불안한 생각을 자주 하거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증세를 말합니다. 이 증상은 매우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걱정을 품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걱정과는 달리 죽음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일상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삶의 일부분을 지배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종종 다음과 같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1. 죽음에 대한 생각이 지속적으로 떠오릅니다. 2. 죽음에 관련된 것들을 보거나 들으며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3. 죽음에 관련된 것들을 말하는 것을 꺼립니다. 4. 미래에 대한 걱정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지금까지의 삶이 의미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5. 죽음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삶의 일부분을 제한하게 됩니다. 6. 자신의 신체 상태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죽음 공포증은 다양한 원인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을 경험한 후 이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본인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 불안장애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으며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삶의 자세와 생각의 전환, 심리요법, 의약품 등을 이용하여 복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공포증이 일상적인 걱정보다 심각하다고 느껴질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일상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생산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5번째 이야기입니다. 병원 공포증은 의료시설이나 병원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 증세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자 할 때 불안한 느낌으로 나타나며 이는 자칫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병원 공포증을 가진 환자는 일반적으로 병원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대기실에서 기다릴 때부터 심하게 불안해집니다. 또한 병원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리, 냄새, 시설 등 모든 것에 대해도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증세를 겪을 경우 병원 내부의 환경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해 볼 수 있습니다. 1. 안정적인 분위기 만들기. 병원 내부는 대개 깔끔하고 청결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으니 이는 불안감 경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광활한 벽면의 경우 비어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작은 소품이나 화초 등을 놓아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해 보세요. 2.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병원 내부의 공기가 바람에 의해 흐르면서 신선해지면 불안감을 덜하게 됩니다. 따라서 열 수 있는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줍니다. 3. 휴식 공간 구성하기. 병원 내부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세요. 영화나 노래를 듣거나 사료를 읽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면 불안감을 덜하게 됩니다. 4. 상담과 물리치료. 병원 공포증을 가진 환자에게는 상담이나 물리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상담을 통해 걱정이나 불안감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면 장기적인 빈도는 낮아질 것입니다. 병원 공포증은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치료나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매우 불편하고 불안한 경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제시한 조치들을 활용하여 병원 내부 환경을 개선해 보세요. 아울러 가족, 친구 등과 함께 병원에 방문하면서 서로 응원하고 교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6번째 이야기입니다. 공중공포증은 비행기, 엘리베이터, 로프웨이 등 고정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이동수단에서 불안을 느끼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이 증상은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동수단에서 나타납니다. 공중공포증은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동수단에서의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뇌가 일종의 연관응답을 하게 되어 공포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비행기나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하거나 타더라도 매우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동수단 안에서의 감각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이동수단 내부 공간이 협소하다거나 이동수단이 고도의 높게 위치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포증의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공중공포증은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하는 장소에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모빌리티 트레이닝이나 심리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치료에서는 공포증에 대한 극복 요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는 공포 증상을 자세히 파악해봄으로써 이를 극복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더불어 명상이나 호흡술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 습관의 개선도 도움이 됩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모바일 트레이닝이나 온라인 영상 강의도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통해 공중공포증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7번째 이야기입니다. 공공포증은 곰을 보거나 생각하면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곰과 관련된 이미지, 영화, 책 등을 볼 때 심한 불안과 공포감을 느끼며 이를 피하기 위해 곰과 관련된 모든 것을 피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공포증은 특히 자연환경에 노출될 때나 곰을 볼 수 있는 환경동물원,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에 있을 때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유전적인 요인, 과거에 겪은 고난이나 공포 경험, 불완전한 사회화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철저한 심리치료가 필요합니다. 심리치료에서는 가상현실 등의 기술을 이용해 안전한 환경에서 곰과 관련된 이미지나 영상을 노출시켜 점진적으로 불안감에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곰의 실제 위험성과 대처 방법 등을 학습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치료의 일환으로 체력 운동이나 명상, 호흡 운동 등의 방법을 이용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치료의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와 함께 현실적인 대처 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곰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 대처 방법을 알고 있으면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치료와 함께 대처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18번째 이야기입니다. 청소공포증 코르노포비아은 집안을 청소하거나 정리하면서 더러운 것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증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포증은 매우 심각한 경우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일으키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공포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트라우마나 문제가 생긴 과거 청소 경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공포증은 불안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공포증의 증상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집안이 깨끗하다고 느낄 수 없거나 청소를 해도 더러운 것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지속적으로 하며 청소를 매우 자주 하게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집안이 더러워지면 강한 불안감과 불안 같은 느낌을 느끼게 되며 청소를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더해지고 나중에는 집안에서 생활하는 일조차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공포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치료 과정에서는 행동치료나 인지치료, 심리치료 또는 약물치료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아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습관적으로 청소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집안의 더러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인 방법을 찾으며 청소를 할 때 감정적인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청소공포증을 겪는 경우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심리치료나 행동치료도 권장하며 치료 과정에서는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정기적인 고민 상담이나 해결책을 찾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19번째 이야기입니다. 출혈공포증은 출혈에 대한 고통스러운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심리적 장애입니다. 이 증상은 출혈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고 유병자가 일상생활에서 활동에 제한을 받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출혈공포증은 각종 상처나 출혈 상황에 직면하면 발생하며 증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유병자는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출혈 이외의 일상적인 활동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출혈공포증의 증세 중에는 출혈을 보면 공포와 혼란이 생기며 그에 대한 기억이 유지됨으로써
더욱더 출혈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출혈 공포증은 우울증,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함께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혈 공포증은 정확한 원인을 못 밝히고 있으며 유전적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이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법으로는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주사치료 등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출혈을 보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출혈 직면 시 대처법 등이 학습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혈 공포증은 올바른 치료와 예방, 대처법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전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상담을 통해 신속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길 건너기 공포증은 보행 혹은 도로를 건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끼는 증세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증상은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증세는 교통사고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자세한 검진과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길 건너기 공포증을 겪는 사람들은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으로부터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세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증세에 대한 치료 방법은 증세가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길 건너기 공포증은 일반적으로 트라우마나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행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교통사고를 겪었던 경험이 있거나 교통사고의 희생자나 목격자였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길 건너기 공포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일단 정확한 원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인지행동치료 CBT, 완화기법, 집중적 노출요법 등이 있습니다. 노출요법은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 직면하여 극복하는 방법으로 건너편 길에 서 있고 교통량이 많은 길을 지켜보며 안전을 확인해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길 건너기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길 건너기 공포증은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이전과 비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감을 겪는 경우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집단 상담이나 개인 상담 등 치료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